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남북국의 문화와 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에서 다양한 사상과 예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유학교육은 확대되고 학문은 발달합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새로운 국가 사회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신문왕이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교육을 강화시킵니다. 통일신라 때의 교육기관 그러면 신문왕 때 국학이죠. 고구려 때는 뭡니까? 소수림왕 때 태학이죠. 발해는 교육기관 뭡니까?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주자감이고요. 고려는 국자감이죠. 조선은 성균관이고, 오늘날 논산시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뭡니까? 바로 대논산중입니다. 원성왕 때는 독서 3품과를 실시합니다. 독서해라. 그리고 시험을 봐서 1품, 2품, 3품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즉 경전, 유교 경전 이해 수준을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성왕 때 시행했던 독서 3품과는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득권 세력, 진골 귀족 세력들이 반발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유학이 발달하면서 뛰어난 학자도 배출되는데요. 주로 육두품 출신이 뛰어난 학자로 성장을 합니다. 육두품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강수는 예교 문서 작성에 능해서 삼국 통일에 기여했고요. 설총은 이두를 정리했지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했습니다. 최치영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빈공과에 합격을 했고요. 아주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입니다. 김대문은 좀 특이하게 진골 출신인데 하랑의 정기를 모은 하랑세기를 저술했습니다. 통일신라 때 불교 사상이 발달하고 불교가 대중화됩니다.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온 때는 어느 시기였나요? 그러죠. 삼국시대였죠. 삼국시대 불교는 어느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합니까? 그러죠. 왕실이었죠. 그래서 삼국시대는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였습니다. 그것이 일반 대중, 민중에게 널리 전파된 것은 통일신라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 때의 고승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 등이 있는데요. 자, 원효는 한마음, 모든 것은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 원뿌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심사상이죠. 일심, 하나의 마음. 이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하쟁사상을 주장합니다. 화는 조화다 이렇게 또는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쟁은 투쟁 또는 다툼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툼을 조화롭게 만든다. 즉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원효고요. 이 원효가 나무의 답을 강세음보살 똑똑똑 뭡니까? 연불만 열심히 애우면은 죽어서 어쩐다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이게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연불만 열심히 애우면은 죽어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그것이 불교다. 믿어라. 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즉 교리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이 그래요?
그 불교예요. 믿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교 대중화된다. 불교 대중화에 힘쓴 인물이 바로 누구다? 원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상은 신라 하엄종을 개창했는데요. 하엄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그러한 사상인데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은 상호 의존되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엄종을 통해서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만은 이전에 삼국, 고구려, 백제, 뭐 전통이나 사상이나 민간신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랐잖아요. 이질적인 요소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됐으므로 하나를 합쳐야 된다.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부석사를 건립해요. 이 부는 뜰부고 석은 돌석입니다. 실제로 부석사 가면은 대웅전 옆에 왼쪽입니다. 앞에서 볼 때 돌이 떠 있는 모습같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작은 돌이 이제 받치고 있어서 돌이 멀리서 볼 때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해서 부석사다 그럽니다. 아마 그 작은 돌이 위에 있는 큰 돌의 그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봐요. 예. 수학 시간에 무게중심 배우지요? 삼각형 무게중심 알죠? 예. 해초는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순례했죠. 그리고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을 다녀와서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종교 발생지 또는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해서 참배하는 것을 순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불교 사상이 발달하면서 관련된 불교 예술 발달하지요. 통일신라 때 작품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이 석굴암은 인공 석굴 사원이에요. 중국도 석굴 사원이 있지만은 중국은 자연 동굴의 불상을 모셔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탑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은요. 어떤 탑이 잘 모르겠는데 뭐 3층 석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통일신라 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맞습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그 사리를 모신 승탑 그리고 승려 일대기를 기록한 탑비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범종, 대단히 우수한 범종이 만들어지는데요. 성덕대왕 신종은 규모가 가장 큽니다. 봉독사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에밀레 종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설에 의하면은 여자 어린아이를 이 범종 만들 때 그 새솥에 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에밀레종 그러는데요. 이 에밀레라는 이 말은요. 그 에미가 뭡니까? 너희 에미. 좀 속된 표현인데요. 어머니를 뜻해요. 어머니, 에미.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미일레라가 줄여서 에밀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의 탓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에미일레라. 그래서 에밀레종, 전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동종이죠. 상원사 동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 문화는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는데요. 유학과 불교 볼까요? 유학은 통치 이념에 반영이 됐고요. 유교 경전, 유학 교육시키기 위해서 국립대학격이 해야 되지요. 주자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학자가 당나라 유학 다녀왔고요.
정해공주 묘지석에 유교 경전이 인용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발해 유학 수준이 상당히 높았구나,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불교는 지배층 중심으로 유행했는데요. 절터 유적이나 석등 등을 통해서 당시 발해의 융성했던 불교 모습을 진작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발해 문화 그러면 융합적인 문화다 이거예요. 융합적인 발해 문화. 고구려 문화 기반으로 하고 당 문화 흡수하고 말갈 문화 일부를 또 흡수합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문화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구려 문화 요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주림 천장에 있는 정해공주묘, 그리고 온돌 구조, 불상, 기와, 이런 것은 고구려 문화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의 문화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상경성, 수도였죠. 상경성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당나라 장안상을 모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벽돌양식, 벽돌양식은 원래 중국입니다. 정해 공주묘가 벽돌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당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무덤이나 말갈식 토기는 말갈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말갈 문화 요소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북국의 대교류를 보죠. 먼저 통일신라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마지막에 나당 전쟁을 통해서 매소송 전투, 기볼포 전투에서 당군을 축출하고 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직후에는 당나라와 관계가 서먹서먹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관계를 회복해서 당과 교류하는데요. 산둥반도 부근의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이것을 신라방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간청을 신라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은 여관입니다. 숙소지요. 신라관. 그리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사원, 절, 신라원 등이 지어집니다. 신라 상인들은 금은 세공품, 인삼을 당나라에 수출했고, 비단, 그리고 서적, 이런 것은 그 비싼 비단으로 만든 옷, 그리고 그 비싼 수입 서적, 책, 이것은 당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죠. 바로 귀족들의 사치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과도 교류를 합니다. 당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으로 많은 이득을 얻기도 했고요. 통일신라 불교 사상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때 번성했던 무역항은 울산항과 당항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무역항 병란도가 있죠. 자, 해초는 인도와 중앙화를 순례하고 앙호 천축국전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완도의 김이 유명하는데요. 진도 옆에 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때려잡은 장보고 해적을 소탕합니다. 그래서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안전히 장악한 인물 장보고입니다. 실제로 일본 상인들도 당나라로 장사하러 갈 때, 무역하러 갈 때 이 장보고 장군한테 장보고 장군님, 저희 당나라 가서 무역하고 오겠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장보고님 그랬대요. 장보고, 아주 큰 장을 해에서 많이 본 사람 장보고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발해대의 교류입니다. 발해는 길을 많이 만들어요. 교통로를 정비해서 교류를 활발히 했고요. 당나라는 발해인들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발해관을 설치해 주기도 했습니다. 발해는 당나라, 일본, 신라와 교류했는데요. 신라와는 초기에는 대립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신을 교환하고 신라도라는 길을 통해서 교류를 전개했습니다.